예, 지금부터 어제 그 시험 본 110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출풀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과 의견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동영상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즉 우리 그냥 정보처리 기술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보처리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이나 하려는 분,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를 공부하는 분,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술사를 공부할 분, 그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촬영이 된 거고요. 물론 정보관리기술사는 당연히 됩니다. 해당이.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이 동영상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잠깐 좀 보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 보안기사 하신 분들은 보안기사에서 공부한 게 기술사 시험에도 현재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보안 쪽의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서 한 3문제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3문제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문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은. 자, 그래서 어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엑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응용에서는 그냥 보안 한 문제만 제가 풀어드리는 거로, 이 LOD 문제는 완전 점수 밭이었죠. 이거 특허청 LOD 보면 딱 답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자,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보안 쪽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1교시에 우리가 보니까 랜섬웨어가 있죠. 랜섬웨어.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것도 지금 보안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1교시 넘어갑니다. 2교시형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죠? 2교시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추구하는 3대 요소. 이건 딱 보안이죠. 그죠? 이건 정확히 보안이고.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2교시 3번 문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된 경우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오류 복구를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안에 제일 끝에 프레임 체크 비트가 있어요. 이 프레임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프레임은 인포메이션, 제어부, 정보부, 그 다음 뭐 데이터, 그 다음에 FCS죠. 프레임 체크 시퀀스니까. 이 FCS가 하는 방법이 CRC 연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보보안 기사만 공부해도 딱 나오는 프레임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얘도 보안입니다. 네트워크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2교시 6번에 방화벽 문제. 그죠? 이것도 보안이죠. 그 다음 3교시로 가보죠. 3교시 6번은 보안 문제는 아니지만 뭐 페이징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보안 조금만 공부하면 기초 지식으로 운영체제 공부하는데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을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고. 4교시 1번 비대칭 키 암호화, 공개 키 암호화를 설명하래요. 이거 정보보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1등입니다. 1등. 어떠한 이론보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교시 2번 컨텍스트 스위치, 이거 보안기사 공부해도 다 아는 거예요. 컨텍스트 스위치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나오고, 그 다음에 FDS,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사고징후 탐지 시스템이니까. 자, 뭐 몰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근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안 문제가요, 지금 4교시에 2개 보안 공부하면 해결되는 게, 3교시에 몇 개죠? 2개인가요? 3교시에 2개네요. 재해복구도 있네요. 재해복 DRS. 그 다음에 2교시에도 지금 하나 방화벽하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오류 3개네요. 3개. 2교시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교시형 같은 경우는 6개의 문제 중에 4개를 선택해 쓰는데, 그 중에 3개가 보안 관련 문제예요. 그죠? 3교시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3교시도 6개 중에 4개 선택해 쓰는데, 그 중에 보안 공부하면 해결되는 게 2문제. 그죠? 그 다음 4교시형도 봐보세요. 4교시형도 대칭키 암호화와 컨텍스트 스위칭 나왔으니까 보안과 공부하면 2문제. 그 다음에 FDS도 보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문제까지. 완전 보안의 도배죠. 최근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가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안 공부하면 되게 유리한 거고요. 자, 이거를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쉬운 거 하나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2교시의 6번 문제. 자, 문제를 읽을게요.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및 웹방화벽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시오. 자, 봐보세요.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화벽,
그죠? IDS, IPS, 그 다음에 뭐죠? 웹방화벽이죠? 이거를 설명하는데 개념이 뭐고 기능이 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보고 딱 생각이 들어. 너무 쉬운데? 근데 문제가 쉬운 거예요. 답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알거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방화벽 뭐 있죠? 방화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방화벽 구축 유형 먼저 생각하십시오. 스크린 라우터, 그죠? 듀얼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드 호스트, 그죠? 스크린드 서브넷. 이 네 개는 딱 들어가죠. 최근에 SPI와 DPI까지라는 용어까지 이 안에 어떤 글이건 있어야 돼. 기능이라는 제목에 있건, 개념이라는 제목에 있건. 그죠? 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기본적으로 기숙사 시험에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방화벽 하나에서는 도대체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해야 돼요. 문제가 쉽다고 빨리 다다닥 쓰면 양만 많이 써요. 쓸데없이. 근데 아까 그 말한 거 SPI, DPI까지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도대체 이 방화벽은 뭐를 써야지 조금 더 좋을까? 자, 최근 엊그제 인터파크가 해킹당했죠. 해킹당하면서 그 신문에 도배가 된 게 망분리였어요. 그죠? 망분리는 우리가 기숙사 책을 보면 논리적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 뭐 기숙사 공부 안 해봐도 대충 알아요. 근데 실제 망분리를 어떻게 하냐? 망분리는요, 스위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망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방화벽은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PC들이 있으면 이 앞에 방화벽이 있어서 특정 시스템으로는 접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쓸 때 망분리, 방화벽을 통한 망분리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색깔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DS, 침입 탐지 시스템.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거. 이상 탐지, 오형 탐지.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의 종류. 오형 탐지의 종류가 뭐가 있죠? 오형 탐지의 종류? 시그네이처 기반, 뭐 난리지 기반, 그죠? 룰셋 똑같으면 탐지한다 그런 거니까. 이상 탐지는 정상적인 패턴 저장해 두고 이거와 다르면 타해킹이다.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에 강하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있어야죠.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가 나왔을 때 반드시 들어가고 이 두 개의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 펄스 파지티브, 펄스 네가티브. 그러니까 얘는 제목이 펄스 파지티브 측면에서 그죠? 뭐 얘기하는 거야? 오형 탐지 얘기하는 거죠. 펄스 네가티브 측면에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 그죠? 그거를 생각하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펄스 파지티브와 네가티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 파지티브, 네가티브까지 다 봤다면요. 뭐가 있어야지 더 색깔이 있을까? 뭐죠? 방화벽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성, IDS를 만들 수 있었던 기본 구성이 뭡니까? 사실은 이거죠. 스노트라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스노트가 IDS예요. 이 스노트를 기반으로 IDS를 만들었어요. 스노트의 설정은 즉 소프트웨어 IDS,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IDS 구축 스노트 이렇게 제목 잡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노트는 얼러트를 통해서 로그 파일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lert any IP 주소 포트 번호 하살표 인바운드 그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any IP 주소 포트 번호 그죠? 특정 IP를 잡아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MSG입니다. MSG 메시지가 뭐 침입이야 이거는 내가 찍고 싶은 문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F 싱크와 핀 신호가 나오면 이게 조건입니다. 싱크와 핀 신호에 대해서 로그 파일에 침입이라는 글자를 써라.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다 관계없고 인바운드에 대해서 즉 스노트를 써서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IDS는 툴입니다. 툴이기 때문에 윈도우 화면 같은 브라우저 화면에서 뭔가 설정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답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IDS는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이 내용만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 이 IDS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악성 코드가 분할된 패킷에 의해서 나눠서 저장이 되면 문제가 돼요. 즉 이거죠.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오버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젝트 형태로 되어 있고 헤더, 본문, 푸트, 그죠? 바디, 그죠? 맨 끝에, 꼬리 이렇게 있는 건데, 꼬리는 없어도 파일이 안 깨집니다. 자, 헤더는 헤더고 바디에 PDF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필드가 JS라는 필드에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오버젝트라는 건 JS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JS의 필드에 자바 코딩 집어넣고, PDF에 또 두 번째 코딩 집어넣고, 세 번째 코딩 집어넣고. 여러분들 자바 코딩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자꾸 자바 코딩으로 너무 특정시켜서 생각하는데, 실행 파일을 나눠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놈이 어떤 파일에 쓰고, 이놈도 쓰고, 이놈도 쓰고, 이 세 개가 모이면 드디어 악성 코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IDS는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탐지를 하면 느려서 못 씁니다. 에휴. 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IPS도 탐지하고 IDS도 탐지합니다. 그죠? 근데 IPS는 세션 절단과 같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배운 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우터에서 차단을 시켜서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액세스 리스트, 그죠? 이렇게 되죠. 접근 통제 넘버 99에서 100이면 익스텐드, 그죠? 99에서 100이니까 그럼 100일, 이건 내가 임의로 부여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도 문법 잘 몰라요. IP 주소,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드랍하거나, 그죠? 두 번째가 이거네요. 퍼밋 할 거냐, 디나이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옵션, 그죠? 그 다음에 IP 포트 이렇게 줘서 라우터에다가 커맨드를 날려서 이 IPS가 움직이게 돌아가는 거고, 탐지 관점에서의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일정량의 로그를 기록했다가 대응을 하지만 IPS는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적당한 양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알려진 디도스 공격. 그래서 IPS를 다른 말로 디도스 대응 장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라우터와 연계돼서 이렇게 커맨드가 나와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지 않으면 색깔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이겠죠. 웹방화벽은 좋긴 한데 좀 쓰기가 어려운 게 있죠. 왜냐면 성능 때문에. 다 좋은데 웹방화벽을 앞쪽에다 들어보면 얘가 느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웹방화벽은 원칙적으로는 웹프락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웹프락시에 대한 말 나올 거고, 남들은 SQL 인젝션, 그 다음에 디렉토리 리스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SRF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웹방화벽은 항상 성능에 대한 이슈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점으로. 또 웹방화벽은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웹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웹이 있고, 우리가 X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X 인터넷. 클라이언트가 X 인터넷이야.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그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X 인터넷 제품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X 인터넷은 HTTP 프로토콜을 쓰긴 하지만 80번 포트를 쓰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통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웹방화벽의 문제점 이런 거 써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답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답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합격자 수 조절할 때 많이 붙일 거면 그냥 쉽게 그냥 기본만 쓰면 오케이. 근데 적게 붙이고 색깔을 주려면 지금 얘기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스노트라는 말은 나와야 되는 거고, 방화벽에서도 SPI, DPI 이런 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망분리에서 방화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IPS는 실시간 로그 중심의 탐지를 하면서 대응하는 건데, 실시간 로그는 디도스와 같은 거, 그래서 DRDOS 멀리 써야 됩니다.
그죠? 그냥 DRDO에서 한 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싱크 플러딩, 누구나 다 알죠, 이런 거는. 싱크 플러딩을 탐지할 때 어떻게 해요? 싱크 플러딩을 탐지 어떻게 하죠? 라우터에서 와치 모드와 인터셉트 모드, 와치 모드와 인터셉트 모드에 따라서 얘가 라우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레벨을 완전히 다운 시켜야 되죠. 왜? 그만큼 보안이 많이 나오고, 이 정도의 내용은 정보보안기사 좀만 공부해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제는 쉽지만 답이 쉽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더 뎁스를 확 내려서 공부를 하세요.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많이 알면 모양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모양만 신경 쓰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 모양에 맞춰버려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공부할 게 모양인 것 뿐인 거고, 처음부터 무조건 표치고 무조건 그림 그리고 무조건 뭐 하면 그냥 기교만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면 지식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 본인이 와치 모드나 인터셉트 모드나 액세스 리스트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 PDF 연관성, JS, PDF의 구조죠. 그러니까 뎁스가 좀 더 내려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보안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설명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보안기사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술사 스터디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출풀이는 제가 다시 찍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는 어제 시험 봤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그냥 공개용으로 하나 찍은 거고요.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정보관리 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